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별이 된 아이들 263명. 그 이름을 부르다. 류익은, 이민택, 임지선, 최현준, 하어영 지음. 시대의 창 출판사. 프롤로그. 검은 문 안의 아이들을 위해. 검은 문 앞을 서성이다 다시 꽃피는 계절을 맞았다. 파란 하늘 아래 하얗고 노란 꽃들이 눈부신데 검은 문 안에는 낮에도 어둠이 가득하다. 그 문을 밀고 나와 힘없이 걸어가는 아이의 작은 어깨를 바라본다. 끝내 죽어서야 그 문을 나선 아이들을 떠올린다. 2015년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전수조사하는 취재에 들어가면서 시작된 서성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기획은 어른에게 맞거나 방치되거나 죽은 아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제대로 세어보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자고 시작한 것이었다. 아동학대 사건 전체가 아닌 사망자만을 대상으로 한 작업이니 분명 기록이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사건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가통계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었다. 대부분 부모에 의해 저질러지는 아동학대 살인은 쉽게 은폐되고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아이가 어른에게 호되게 혼나거나 맞고 있어도 남의 가정사라며 신고를 꺼리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느 누구도 신고 건수가 아동학대 사건의 전부라 믿지는 않을 터다. 그런데도 왜 정부는 대부분이 민간 위탁인 전국 50여 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내놓는 신고 건수를 그대로 공식 통계라 발표할까? 그 수치를 왜 학계부터 언론까지 그대로 인용할까? 학대당하다 죽는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은 부실한 통계 수치, 딱 그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아동학대 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에 인사하러 나온 여당 대표조차 우리 때는 맞고도 잘 컸는데 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직까지 한국의 수준이다. 2008에서 2014년 사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망아동은 84명이었다. 사건 내용을 보니 학대와 사망의 인과성이 없는 10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다시 셌다. 정부와 국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법원, 법무부 등에서 입수한 아동학대 사례 개요, 판결문, 공소장, 사건 기록, 언론 보도를 분석했다. 그리하여 확인한 죽음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263명이었다. 아동학대 범주의 신생아 영아 사례 59명, 동반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살해 후 자살 92명도 추가했다. 그중 112명의 죽음을 심층 분석했다. 43명이 돌도 안 된 아기였고 76명은 6살이 되지 못했다. 소풍 가고 싶어요, 마이쮸 먹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고 맞아 죽는가 하면 아빠와 같이 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어른들에게 알렸음에도 학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은 경우도 있었다. 가해자인 어른들은 대부분 아이 탓을 했다. 자꾸 울고 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 됐다 했다. 목소리 높여 그리 말하는 부모 뒤에서 죽은 아이의 형제자매는 불안 속에 침묵했다. 한겨레신문 탐사기획팀 소속 5명의 기자가 달라붙어 알려지지 않았던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쫓고 가해자를 인터뷰하고 피해 아동과 형제자매의 죽음을 겪은 살아남은 아이들을 만났다. 휴전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과 동행하며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가해자인 부모의 겁으로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현실에 절망도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사회복지학 교수, 의사, 심리상담가 등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고자 힘썼다. 파편에 불과한데도 아이들의 마지막 기록을 읽고 조사하는 일은 힘겨웠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읽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그 일을 직접 겪은 아이의 고통이 어떠했을까에 생각이 미치면 괴로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괴롭다고 읽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다면 검은 문 안의 아이들, 아직 죽지 않은 아이들을 구할 길이 없다. 어른의 의무로서 우리는 아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한다. 외면하지 말고 꼼꼼히 읽어주길 바란다. 또 이 모든 죽음의 끝에서 우리 사회 안의 폭력성이란 본질을 직시해 주길 바란다.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은 지 수십 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 사회에서 폭력은 너무도 뻔뻔하게 모든 곳에 따리를 틀고 있다. 자기 자식을 죽인 가해자들을 만날 때면 그들이 어린 시절 경험한 폭력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지금은 어떠한가? 가라앉는 배에서도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탈출하는 어른들의 강압을 아이들은 고스란히 목격하고 있다. 폭력의 사슬을 끊지 않는다면 검은 문 안의 아이들을 구할 수 없다. 폭력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 나는 지금 나보다 약한 아이에게 왜 목소리를 높이는가? 왜 1등을, 100점을, 명문대를 강요하고 있는가? 어른인 내가 아이에게 하고 있는 모든 강압과 폭력은 내가 어릴 적 싫어하던 어른들의 모습은 아닌가? 아이를 하나의 고귀한 생명이자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는가? 아이로부터 시작된 성찰이 세상의 만물, 작은 생명체부터 소수자에게까지 뻗어나간다면 좋은 일이다. 취재가 끝난 뒤에도 또 많은 아이들이 검은 문 안에서 죽어갔다. 2015년 12월 11살에 16kg 허기에 지친 앙상한 아이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검은 문을 열고 나와 슈퍼에서 과자를 뒤지다 발견됐다. 한겨울 맨발이었다. 초등학교에 갈 나이지만 집안에 갇혀 지낸 지 오래였다. 아이가 검은 문 밖으로 도망칠 때까지 아무도 그 문을 열어보지 않았다. 그제야 놀란 어른들이 초등학교 장기결석자 및 취약자를 찾아 나섰고 곳곳에서 아이들의 주검이 발견됐다. 그들의 피를 딛고 아동학대 정책은 조금씩 세워지고 있다. 검은 문을 열어 방 안에 웅크린 채 구조를 기다리는 아이에게 손을 뻗어야 한다. 어른들의 관심과 행동으로 세상은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그 믿음만이 한 아이의 우주를 지킬 수 있다. 못난 어른들이 지키지 못하고 떠나보낸 학대받다 죽은
263명 아이들의 명복을 빈다. 지은이를 대표하여 임지선 씀